트렌드 코리아 2019 서문. 변화란 단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삶 자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이다. 벌써 13년째 트렌드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이 말이 절실하게 다가온 때도 없다. 나라의 경제, 외교, 정책, 소비가 자고 일어나면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실로 변화의 시대다. 변화의 시기를 사는 것은 고단하다. 애써 익숙해진 관행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즈니스와 조직 관리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러 사람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야 한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가슴에서 우러나는 공감을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환경 변화의 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변화 방향에 대한 지향점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작은 암시에도 민감해야 한다. 그만큼 변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소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 변수만을 두고 이야기할 때 2019년은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 전쟁과 연방준비은행의 꾸준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원활한 세계 무역을 저해함은 물론 미국부터 신흥국까지 각국 경제 주체들의 소비 심리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미국이 2019년에도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긴축을 시작하면 지난 10년간 신흥국이 누려왔던 풍부한 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신흥국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터키,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의 경제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여기에 국제 유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보다는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2018년 이미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미국이 2019년에도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면 국내에 투자될 외국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투자 자금의 유출은 금리 격차뿐만 아니라 기대 환율 변화율의 함수이므로 향후 금리와 더불어 환율 동향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외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내수 경기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경기 흐름이 다운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요 고용지표, 경기 선행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등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 전술한 대로 국제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도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국제 유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2019년은 홀수해가 되게 그렇지만 올림픽, 월드컵, 선거 등과 같은 특별한 행사가 없다. 경제 상황은 위축되는 가운데 특별한 외적 모멘텀 없는 한 해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 지금까지 무수한 전망의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얻은 교훈이 있다면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생활은 이어진다는 것이다. 생활이 소비로 치환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골목골목마다 SNS와 인터넷의 페이지마다 시장과 마트와 백화점마다 어떤 형태로든 소비는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이다. 우리는 그 흐름을 트렌드라고 부른다. 2019년에는 과연 어떤 트렌드가 우리의 어떤 변화를 호명할 것인가? 2019년은 기해년, 돼지띠 해다. 기해년의 십간 기는 황금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면 황금 돼지의 해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가 행운과 제복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황금 역시 재물의 대명사여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거는 한 해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한 집단이 공유하는 마음의 버릇은 소비에 큰 역할을 한다. 서로서로 좋은 해라고 덕담을 나누고 결혼을 서둘러 하고 돼지해에 아이를 낳고 이사를 하고 사업을 일으키면 결과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여러 기업들도 황금 돼지에 컨셉을 맞춘 마케팅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이 분명하다. 황금 돼지의 기운이 자기 실현적 예언의 효과라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2007년 처음 키워드를 발표한 이래로 매년 책의 부제를 그 해의 띠 동물이 포함되는 영문 키워드의 조합으로 선정해왔다. 2018년에 Wag the Dogs 키워드를 발표함으로써 12간지 12동물을 모두 돌았으니 2019년부터는 새로운 조합 혹은 한글로 만든 키워드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언도 받았다. 하지만 여러 고려 끝에 지금까지의 전통을 살려 올해에도 돼지가 들어가는 10글자의 영문으로 키워드의 두 운을 맞추기로 했다. 2018년 8월 11일 토요일에 서울대학교에서 트렌드 코리아 2019의 키워드를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약 200명의 트렌더스 날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활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10글자 영문 키워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갔다. 혹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과 같이 극단적인 가정을 나타내는 When pigs fly나 돼지 저금통을 뜻하는 피기 뱅스와 같은 대안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지만 역시 우리 트렌드 헌터들이 가장 열렬히 공감한 것은 돼지 꿈이었다. 아마도 2019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행운과 제복을 불러온다는 돼지 꿈일 것이라는 소망 때문이리라. 많은 트렌더스날 멤버들과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금년에는 큰 논란 없이 돼지 꿈을 뜻하는 피기 드림으로 책의 부제를 선정했다. 영어에는 길몽에 해당하는 돼지 꿈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었지만 융성하는 2019년을 기원하는 소망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올해의 표지색으로는 귀여운 아기 돼지를 연상시키는 복숭아빛 살구색 피치핑크를 선정했다. 선명한 핑크보다 약간 빛이 바랜 색으로 금년도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인 뉴트로의 느낌을 살리고자 했다. 영화에서 회상 장면을 쓸 때 종종 핑크빛 필터를 사용해 과거의 느낌을 준다고 한다. 예전에 흔히 살색이라고도 불렸던 피치핑크 컬러는 화장할 때 생기를 돋우는 블러셔로 많이 사용하는 색이기도 하다. 잿빛 짙어가는 우리 소비시장에 활력을 채색하고 싶다는 기원도 담겨 있다. 2016년에 빨강, 2017년에 핫핑크, 2018년에 오렌지, 그리고 2019년에 피치핑크까지. 생각해보니 4년 연속 따뜻한 색을 표지에 쓰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선정한 것이었겠지만 독자들에게 따뜻한 느낌과 온화한 위로를 주고자 했던 것 같다. 그만큼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와 경제에 날이 서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내년에는 경쾌한 승승장구를 상징하는 색깔을 표지로 삼고 싶다. 피기 드림으로 표현되는 2019년 트렌드 키워드들은 어떤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키워드의 개별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요약표와 제2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적인 흐름만을 간략히 짚어본다. 먼저 큰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원자화, 세분화하는 소비자들이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정체성과 자기 컨셉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극도로 개인화된 SNS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1인 가구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원자화되고 있다.
그 결과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소비하고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나나랜드 소비자가 되어간다. 개성을 키우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부작용도 없지는 않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에 의존해 소통해온 젊은 소비자들은 감정을 타인과 나누기 어려워하고 종국에는 감정 대리인을 통해 자기 느낌을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감정을 나누기 어렵고 사람 간의 소통이 소원해질 때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자기 인식은 고객이라는 지위다. 고객으로 행사할 때 가장 융숭한, 어쩌면 과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이 행하는 소소하지만 견디기 어려운 미시적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고객이 왕이라고 참아 넘겼지만 이제는 감정 근로자들도 엄연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결국 매너 소비자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큰 조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관계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전통적인 산업사회 대가족 구조에서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던 자기 역할을 부정하고 개체로서의 정체성을 재모색하는 새로운 밀레니얼 가족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시장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취업은 어렵고 자영업은 고전하는 가운데 플랫폼과 결제 기술의 발전은 일반 소비자의 생산 유통 활동에의 진입 비용을 극도로 낮추고 있다. 수많은 1인 사업자들이 SNS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신의 재능과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세포 마켓의 확장은 마치 생물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증식하듯 우리 경제와 유통의 새로운 판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환경 문제 역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기상이변이 일상화하면서 이제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 시대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동안 하면 좋은 것이라던 친환경 운동과 상품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눈부시다. 최근에는 특히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안면인식 등 데이터 기별 기술의 발전이 우리 생활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진보 속에서 2019년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적 성취는 바로 데이터 기술이다. 충분한 데이터 없는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없는 컴퓨터와 같다. 이제 인공지능을 넘어선 데이터 지능의 기술이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의해 최적 수준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른바 디시전 포인트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미시적, 거시적 변화 속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며 또 기업은 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은 정체성의 문제다.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변혁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마음의 방패다. 정체성은 어떻게 찾는가? 개념, 즉 컨셉의 연출로 가능하다. 최근 소비자들이 그냥 멋진 것이 아니라 자기 컨셉과 맞는 것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을 넘어 컨셉팅이 필요하다.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집 밖에 한 발짝 나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뒤집어 말하면 오프라인 상업 공간에는 큰 위기가 닥친 것이다. 그래서 공간에도 컨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다. 기존의 정체성에 새로운 컨셉을 적용한 신개념의 공간, 카멜레존이 주목받는 이유다. 컨셉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경기가 나쁘고 사회가 불안할 때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곳이 과거다. 과거는 늘 미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경기에는 복고 트렌드가 자주 관찰된다. 하지만 그 미화된 과거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조차 복고에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새로운 복고, 뉴트로의 등장이다.
컨셉 카멜레존 뉴트로 트렌드는 정체되는 시장 상황을 헤쳐나갈 2019년의 신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